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팟짱 오늘은 청담동으로 가겠습니다. 청담동에 새로 벙커를 개설한 정봉주 봉도사를 만나서 정치 현안, 메르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은 전남 광주에서, 또 다른 한 분은 경북 의성에서 오시는데요. 바로 정채웅 인미의 대변인이십니다. 변방에서 농사를 짓다가 또 변론을 하다가 느닷없이 제1야당 혁신위원이 된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오늘은 팬클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밤새 간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애청자들께서 밤새 올려주신 댓글을 읽느라고 웃겨서 제가 잠을 정말 설쳤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밤이었고요. 진짜 날마다 이 정도로 댓글 폭탄이 쏟아진다면 팟짱 주 7일 해도 물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김광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친히 응원 댓글을 올려달라,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을 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폭풍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페이스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한 김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장윤선입니다. 놀랬어. 네? 야. 한 달은 더 연장되겠죠. 한 달뿐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야, 의원님 저한테 어제 민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댓글들 다 보셨어요? 와, 거의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풀었지? 예? 국정원 풀었어요? 사이버사 풀었어요? 예? 우리 댓글 부대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께서 이게 밤사이 쭉 취합된 댓글 가운데 베스트 3 꼽으셨다면서요? 예. 예. 일단 넘버 3부터. 넘버 3. 넘버 3. 예. 가장 아주 일반적인 민심. 네. 소식 듣고 설거지하다 말고 급 달려왔어요. 오. 김광진 의원님 덕분에 좋은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좋은 얘기 들으러 꼬박꼬박 들리겠습니다. 유승희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이야, 유승희님. 네. 넘버 3. 넘버 2. 위풍당당님이 써주신 글. 위풍당당. 예. 예. 김광진 의원 출연 확정되면 10만인 클럽 가입 여부를 결정할게요. 근데 진짜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전략적이야. 우리 마음을 너무 잘한다. 아니 이게 민심이라고요. 이게 민심. 야, 위풍당당님. 자, 예. 두두두두 넘버 1 누굽니까? 넘버 1이 이게 실제 현실이죠. 네. 지금까지 민심이었고. 네. 배브메리님이 써주신 글. 누구? 배브메리, 이름이 어렵습니다. 배브메리. 예. 김광진 의원이 보낸 댓글 부대입니다. 개편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저는 이 넘버 1, 2, 3 가운데 넘버 2. 넘버 2가 제일 와닿네요. 예. 역시. 자, 그러면 잘 선정했네요. 네. 자, 저희는 진짜 김광진 의원님의 인기를 실감했어요.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웅이님이 김광진 의원님 팟짱에서 장수하세요. 살려는 드릴게. 사진도 막 올리시고 했는데요. 의원님 이 넘버 1, 2, 3 이 선정된 세 분에게 무슨 선물 없습니까? 선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네. 제가 드리면 선거법 위반되니까 오마이뉴스가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하는 선물을 드릴게요. 국회의원 식당에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유승희님, 위풍당단님, 위풍
단단님이래. 위풍당당님 그리고 베브메리님하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가 이분들께 따로 연락을 취해서 만나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승희님이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님은 아니시겠죠? 그 생각 못했어요. 유승희 위원장님이면 우리 유승희 위원장님한테 밥을 사라 그럽시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센 걸로 또 준비해 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색깔 있는 장소에 왔습니다. 남의 집에 왔어요. 청담동까지 왔습니다. 청담동 벙커, 그 말로만 들었던 청담동 벙커에서 팟짱 녹음을 할 줄이야. 야, 지금 가까이 들이대야 돼요. 여전히. 옛날 생각난다. 전국구 했을 때 생각나네요. 자, 정봉주 전 의원님을 모시고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 뇌리 속엔 내가 그때 얘기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니까 오래간만 아니지 뭐.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이 울림이 3년은 갈 거야 아마. 이야, 좋네요. 예. 제가 병석에 누워서 이 벙커를 오픈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예. 너무 좋아서 배 아파. 너무 좋아요. 청담동 89-10. 청담동 89-10에 왔더니. 전국구 벙커.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 풍경을 좀 스케치해드리면요. 여기 점심시간이거든요. 아직 안 됐어요. 됐나? 12시가 조금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식당에, 벙커 밥상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예, 원래 매일 이래요? 그렇죠. 진짜? 일단 밥상은 우리 온다고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 아니야? 섭외해가지고 막 대기시키고 그런 설정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19세기 마인드죠. 야.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정말. 한 1년 적자 목표로 했는데 그게 무너질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적자가 회복이 될 것 같고. 이야. 그래서 여기를 시작하면서 3억 1,700만 원을 모아준 양심펀드. 네,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커피 한 잔도 우리는 공짜로 먹지 않습니다. 저 오자마자 커피부터 샀어요. 제가. 아니 제가 사서 의원님도 드렸잖아. 그럼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안 먹는 게 그거를 공짜로 먹는 순간 횡령입니다. 마인드가 쳐줘야 돼. 이건 공공재예요. 아이 뭐 3,000원짜리 커피인데 뭐. 아니 그래도 안 돼. 안 돼요? 1원을 횡령하나 3,000원 횡령하나 징역 형 양이 틀릴 뿐이지 횡령이에요. 징역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와, 그렇구나. 우리 변호사도 많잖아. 이재화, 최강욱, 김용민, 박주민 변호사들 많잖아.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한다고 모금해놓고 자기 사유재산을 슈킹하는 이 진보진영 사람들 많거든. 맞아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원투 발음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우리 내부의 엑스맨이 사실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벙커 스튜디오에서 남의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이 나는 거지? 다른데 느낌이 좋아요.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고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저희 얼마나 지금 섹시해. 그러니까. 아니, 법에 걸리지가 간통죄도 폐지됐어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오마이 TV 박정호 기자 같이 있어요. 예. 박 기자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요즘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비주얼. 필리핀 가면 국가대표 미남이지. 까무잡잡해갖고. 맞아요. 난 파키하고 동생이 왔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녹음할 맛이 나네요. 저희는 막 시커멓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좁고 냄새나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이 없죠. 땀이 너무 찔찔하고. 덥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탁 트였어요. 그래서 앞에가. 메르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비말 전파. 맞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좋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저희는 다 신발 신고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예. 여기는 다 이제 실내화로 갈아 신는데 이름표가 돼요. 있어. 예. 이름표가 다 있어. 최변. 하어. 하여가 뭐. 근데 네. 눈에 띄는 슬리퍼가 하나 있었어요. 예. 버벅. 버벅은 뭐예요? 버벅? 이제와 버벅거사. 그럼 각자 실내화를 각자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갖고 이 스튜디오 바닥에 먼지가 하나 있으면 직원들 연봉이 삭감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자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한번 쌓이게 되면 백혀버려요. 그러니까 늘 청소를 해야 돼. 이 청결 관리. 예. 근데 대학로 벙커 가면 이렇게 먼지가 3년 된 먼지가 쌓여갖고 날아다니지도 않아. 고체가 됐어, 고체. 구름처럼 먼지가 다녀요. 맞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스튜디오는 먼지가 많이 끼어요, 원래. 전자파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스튜디오를 갖췄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상상 못 했어요. 네. 진짜요? 예. 저는 뭐 저희 스튜디오처럼 내가 이렇게 좀 돼 있을지 구상했던 거에 않았을까. 16%쯤 된 거예요, 이게. 84%는 미진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이러는데요. 저분들이 이를테면 진보 인사들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예, 여기가 뭔지 모르고 좋은 재료로 밥 맛있게 하고 커피 맛있다 그러니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 글들을 보고 사진을 찍어요. 사는 게 힘들어도 그냥 꼴린 대로 살자. 그러다 가끔 책임도 지고. 여기 봐요.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왔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언론은 앵무새? 사실 전달 아니야. 세상의 아픔을 껴안는 거지. 이러한 플라톤 이후의 최고의 명문이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죠. 바이 IMTV. 예. 근데 이런 걸 요 옆에서 서서 사진을 찍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빨간 물이 드는 거야. 빨간 물이. 살살. 이게 뭐지? 생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저 밥상은 그 식당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벙커 밥상은 가격은 싼데 정말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딴 데가 눈탱이 친 거지. 점점점 나빠요. 그래서 벙커에서는 가치를 먹는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가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치. 예. 진보의 가치. 진보의 가치. 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본주의의 가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는 가치가 없고 가격이 있는 거죠. 그 자본주의의 정신은 가격이야. 돈으로 타산하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삶의 중요성 이런 거는 가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벙커도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타산할 수 없는 거. 이걸 저한테 마이클 샌들이 배워갖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책을 써낸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면 돈. 깜놀하는 표정이 귀여웠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은 게 스위스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한 마을에 유치하는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할 때가 다 반대하니까 이 마을에선 주민회의를 해서 투표를 하는데 몇 년 안 됐어요. 그 54%가 찬성을 하는 거야. 우리가 껴앉자.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 마을로 유치하자. 네. 어쨌든 우리 이 스위스 어디에서든지 이걸 갖다가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정부를 믿고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이것을 유치하자. 그런데 정부에서 고마우니까 가구당 혹시 있을지 모를 이런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가구당 보상금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난 거야. 왜 우리의 소중한 판단과 소중한 가치를 돈으로 타산하려고 하느냐. 멋있다. 재투표를 해요. 그래갖고 정확한 기억은 맞지 않는데 50%가 안 되게 46%쯤 해갖고 부결이 돼요 다시. 그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를 포기합니다. 스위스 전 국민들이 이게 반성을 하는 거지. 이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존재한다. 제가 이제 이 철학적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보는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팟캐스트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네. 오마이뉴스의 전체 기사
올라온 거 클릭한 거보다도 팟짱 보는 게 더 많잖아요. 더 많죠. 그래서 눈으로 읽는 기사로부터 귀로 듣는 기사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죠. 트렌드가 바뀐 거죠. 네. 트랜스젠더라는 줄 깜짝 놀랐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팟캐스트 할 때 네. 주제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당위적 명제냐, 아니면 선제적 명제냐. 이걸 늘 따져야 돼. 네. 우리는 어쨌든 팟캐스트는 지금 기성 언론을 뛰어넘는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비주류 언론이라 그러는데 비주류 그렇잖아요. 아니야. 비주류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기성 공중파나 종편에서 자기들이 없는 세상을 새롭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게 팟캐스트 시장이라는 게 이제 아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차세대 언론인데 전체적으로 팟캐스트를 보면 그 장윤선 기자도 평상시에도 늘 흥분해 있긴 하지만 마이크를 잡으면 더 흥분하잖아요. 마이크를 잡으면.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흥분하면 잘려요. 흥분했다고 잘려. 맞아요. 그런데 이 흥분하는 이 톤의 진행 방식이 뭐냐면 이미 20세기 말엽에 미국의 토크쇼를 보면 진행자들이 다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투가 시청자나 청취자들 머릿속에 깊게 꽂히는 좋은 인상, 착한 인상 이런 거보다도 깊은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깊게 꽂히는 톤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야. 그냥 팟캐스트는 다 그렇게 흥분했고 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흥분한 거예요. 흥분하면 오래 가는 거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유혹할 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 아니 근데 네. 같이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원래 옆에 강의 좀 같아. 빠져야 돼. 강의 같아. 강의. 그래서 근데 몰라. 근데 그래서 어렵잖아 이게. 근데 이게 비주류 언론도 아니고 차세대 미디어인데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맨날 안 좋고 무슨 고민하냐면 광고 유치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광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카산삼 집에 오면서 그 생각했었는데. 이 사장님이 전국구를 갈아탔어. 말을 너무 하니까 어지럽다. 어지럼증 병원 그게 와갖고 제가 쉬었는데. 아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난 몇 번 쓰러졌어요. 예, 근데 보니까 어지럼증이 아니라 술이 많이 취해서 쓰러졌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마카산삼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마카산삼이 우리가 지금 전국구에서 광고하는 건가? 전국구로 네. 갔다 갈아타셨어요.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섭섭했는데 왜 또 가셔야죠. 아니 훌륭한 분이 또 우리 네, 광고하는 여러 군데 데가 다니시면서. 어디 무슨 홍삼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예.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네.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 그래. 듣고 메모해 놓으면 되는 거야. 전화번호. 그러면은 우리가 뭐 꽃 광고도 하고 대리운전 광고도 하고 마카산삼 광고도 하고 요즘 뭐해 거기 1688-5252 대리운전.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 대리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대리운전해요? 우리 이제 과장 운전을 바꿔야겠네요, 그럼. 과장 운전. 계속 대리를 하고 있어. 이제 과장으로 우리도 승격시켜야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광고할 정도면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있다가 또 광고 나오면 그때 스킵해도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게 꼭 필요한데 이걸 스킵했다고 자랑으로 댓글을 올렸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우리 지지자면 이건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다 알바 부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갖고 광고를 까야지 광고가 없어지고 광고가 없어져야지 우리 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 아주 국정원 판단이지 이게. 그러면 그래서 광고 비판하는 놈들은 99%가 국정원 애들이라고 보면 돼. 우리 쪽 아니에요 거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광고 비판하면은 그렇게 댓글 달면 또 달면 돼요.
너네 집으로 가라. 국정원으로 가면 국정원으로 되죠. 아니 근데 사실 그 박근혜 시대에 예. 이명박 시대에 팟캐스트의 광고주는 사장님들은 기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세무조사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럼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어렵겠다 이렇게 예. 광고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거를 써주는 분들도 고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광고 나갈 때 앞에 그 로고가 그게 나가요. 우리끼리 서로 돕자. 상생. 그럼요. 근데 저놈들은 무슨 선거 때만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들 이해로 얼마나 똘똘 뭉쳐요. 맞아요. 우린 평상시에 뭉쳐있다가 선거만 앞두고 서로 갈라지잖아. 갈갈이 갈갈이 형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좋은 내용을 원한다고 한다면 광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말고 광고도 열심히 듣고 그러고 이분들이 좋은 물건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업. 그분들이 애청자세요. 예. 사실 애청자의 팟캐스트 말이에요. 애청자들이에요. 열심히 듣다가 내가 이 프로 살려야겠다. 그럼요.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철학이 있잖아. 박근혜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간다. 그렇지. 메리스 때 박근혜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무능하지 않아요?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네. 정치 발언 안 하려고 필리핀어로 그래. 얘기해봐. 네. 필리핀으로 가려고요. 제가. 장윤선의 팟짱. 지금 뭐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오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는 중동 독감이다. 예. 별로 되게 위험한 게 아니다. 손 열심히 씻고 하면 된다. 이겨내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맞아요. 중동 독감이지만 예. 막 죽어나가잖아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손 열심히 씻는 건 맞는데 네. 이렇게까지 그 확산을 시킨 거는 자기들 책임이죠. 예. 자기들 책임이죠. 중동 독감이 여기를 왜 와? 중동 독감이 여기 오는 거를 와서 기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차단했으면 금방 사라졌던 거죠. 그렇죠. 네. 지난해 5월 2일 날 미국에서 발견됐잖아요. 독일에서도 발견됐고. 그렇죠. 10일 안에 차단시켜갖고 확산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오늘 나가나요? 네. 좀 이거는? 이따가.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자가 격리된 의사하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어디서? 전화로. 내가 가면 안 되지. 난 가시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격리될까 봐. 방호복 입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자가 격리인데 의사인데. 그 내가 전화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나는 동안은 서로 행복하게 잘 만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격리됐으면 발병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섬뜩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20%라고 보고 있거든. 20%? 사망률이. 아니에요. 12점 몇 프로라고 근데 그분이 했어요. 계산하는 방식은 틀려요. 그분이 계산.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축소하려고 하고 네. 자기 현장에서 한 계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현직 의사니까. 현직 의사니까. 그리고 그 발병된 병원에 발병된 환자가 온 병원의 의사예요. 거기서 근무했고 자기는 간호사하고 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또 들어봐야 되겠다. 정부. 확진된 간호사하고 스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미 할 얘기를 리포트 해갖고 보내줬는데 어느 언론보다도 정확해요. 그 메르스에 대해서 그 논문도 다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몇 가지 이제 지점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무능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심각해요. 완전히 계속 딴소리하고 그래서 있고.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이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 이거 V자를 설명해줘야 돼. 그리세요. 아니 잠깐만 방송 설명해줘야 중에. 돼.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너무 궁금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바깥에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걸들이 네. 청담동의 걸들이 지나가니까 막 심각한 얘기하면서 V자를 그리고 있어요. 아니 저분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예.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예. 보는 또 재미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예. 저는 고개를 이렇게 날- 돌리고 있었어요, 계속. 목요일 날 8시에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해요. 네. 전국구. 공개 녹음을 하는데 안에서 하는 얘기 바깥으로 나가고 밖에서 하는 얘기는 안으로 안 들어와요. 네. 그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들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요. 그 좀 지나면 우리 얘기 안 들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아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오픈 스튜디오예요. 예. 지난 그러게요. 대선 때 예. 제가 이런 오픈 스튜디오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전국구가 말만 먼저 하고 했네. 있다. 우리는 말만 하는 데고 우리는 행동을 하는 데고. 전국구가? 예. 전국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 틀렸어요. 전국구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야? 예. 아. 70억 인구 단 하나의 인종 더원 정봉주.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래서 메르스는 정부의 책임이 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 이 정부는 없는 정부인데 자꾸 기대를 했던 거야. 우리가. 예. 의원님 근데 출소하실 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뭐 진한 러브레터를 그래. 러브 멘트를 날렸지. 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왜 했어요? 그땐 정말 기대했어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유하게 얘기하니까 곧 복권을 시켜주겠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얄팍한 꼼수를 네. 또.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한 것 같아. 달에 빨리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진짜. 달에 아파트 들어서면 곧 분양받아야지. 곧 가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냥 잘.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우리가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년 반이나 남았어요, 이 정부가. 2년. 아니 그러니까 없는 어떻게.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번에 메르스 전국에서도 보니까 국민들이 현명하더라고요. 정부는 계속 안 알려주고 알려줄 네. 수 없다 그러는데 예. 막 국민들이 지도 만들었잖아요. 병원 지도 만들어서 막 온라인에 뿌리고 트위터에 날리고. 근데 이제 그게 막.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 한반도 반쪽 다 감염됐거든. 음. 아무 이미.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지러워. 나 다 감염됐나? 근데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6월 말까지 이제 정부가 좀 갈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이게 뭐 전문가들은 2-3달 훅 간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분 내가 인터뷰할 그분 얘기는요. 모든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잠복 기간이 14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우디 애들이 연구한 거에 근거한 건데 사우디 애들이 연구한 걸 어디까지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 애들이 걸리니까 미국 애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에이즈는 지금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 됐다는 거예요. 연구에 투자하는 만큼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잠복기간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 애들이 연구한 결과를 갖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고 그다음에 네. 고온 그 건조한 지역에서 발병이 되니까 네. 비가 오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설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계속했어요. 이게 3년밖에 안 된 질병이고 연구가 거의 안 됐기 연구가 때문에 그 얘기가 그 사람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모른다는 모든 논문도 가설에 불과한 거지. 이 메르스에 대해서 낙관도 방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가 오면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없어질 네.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자, 그럼 없어지는데 한 명이 걸려갖고 이번 이 질병은 이제 없어졌어. 근데 그 한 명이 삼성병원하고 똑같이 응급실에 와서 혹은 그 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을 통해서 또 확장이 됐으면 슈퍼 전파자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 오면은 바이러스가 씻겨나갈 거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비말 상태로 생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연구가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하고 호들갑을 떨고 준비를 해도 부족한데 박원순식으로 과잉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과잉 대응이 아니죠, 그거는. 적절한 대응. 영어로 보면 in case of라 그러잖아요. 영어 애들. 미국 애들은 늘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농담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미국 전역이 들썩거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아이 하나만 다쳐도 미 전역이 막 2억 인구가 들썩할 정도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거거든. in case. 그래서 걔들은 뭐라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어 뭐 불 장치 뭐 이런 거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in case.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명도 그 누가 그랬잖아. 어느 무슨 똥볼 찼다 그런 그 국회의원 누구지? 하태경? 네, 하태경.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은 거기는 옛날에 주사파라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은퇴한 주사파. 아니 은퇴한 주사파가 아니라 거기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특히 조선일보에 가는 기자들이 타사에서 스카웃되는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타사에서 스카웃되고 조선일보 가는 애들이 원래 조선일보 애들보다 더 조선스러워.
더 악랄하게 굴어. 앞잡이들이 원래. 앞잡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내가 조선일보의 정체성에 맞게 막 특별스럽게 해야지 거기서 출세한다고 보는데 하태경이 그런 꼴이에요. 전향을 해서 갔기 때문에 나는 더 악랄하게 극우 꼴통 짓을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고 내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나를 전해 종북 좌파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연구하셨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본 게 프로이트 심리학밖에 안 봤어. 그래서 하태경을 보면 저거는 대단히 가련하게 봐줘야 돼요. 정신 상태가 나를 누가 어떻게 잘못 보지 않을까. 세상에 하태경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정신 상태에서 끊임없이 불안증을 겪고 있는 거지.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나를 걸 수 있습니까? 아니 살짝 위험했는데 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거지. 멘트가 굉장히 나는 정신과 멘트예요.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안 느꼈으면 좋겠다. 왜? 하태경이 불쌍하니까 나는. 불쌍한 건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네. 불쌍 생각한다. 내 감정의 표현. 그런데 너무... 그래서 막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데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모든 상황에서 인케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그 영어에도 그런 문법 변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학교 영어. 그럼요.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 그렇지. 대한민국 시험의 특징.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먹는다. 시험은 절대 사회에서 필요한 건 가르치지 않는다. 기자들도 그래요. 기사 쓰면 다 까먹어요. 자기가 쓴 기사인데 자기가 썼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이제 입이 아파요. 그래서 박원순 식으로 과잉 대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고가 날 상황에 대해선 적정 대비인 거죠. 그게.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그 조중동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과잉 대응이에요, 그게? 150명 그 35번 환자 의사 39세, 38세죠. 38세. 38세. 우리나라 나이로 39세예요. 그분을 통해서 간 사람들이 한 명도 발병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명이 나왔으면요. 그렇죠. 그 상황에 대비해 갖고 박원순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내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150명이 스스로 1,500명이 스스로 대비했고 안 걸렸을 가능성은 왜 염두에 안 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잉 대응이 아니라 아주 적절 대응이고 그거 대응하고 난 전후에 박원순 시장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머리털도 빠진 게 없어.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야. 이건 과잉 대응이 아니에요. 표정이 바뀐 게 없어. 근데 어딘가에 어지러워. 문영표 장관하고 박원순 시장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찍은 게 있는데 문영표 장관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박원순 늙었어요.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고 네. 지지율이 1위잖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가? 대선 주자. 아유, 대선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2년 반 남았어요. 여하튼. 지금 지지율은 공갈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공갈 정청래 선생은 잘 있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네. 아니, 제가 한 번도 울리기 전에 봤는데. 아, 진짜요? 그럼요. 아니, 지난번에는 봤더니 예. 어젠가 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안 받는 게 네. 사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기사로 나갈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도 제 전화는 받아야죠. 그럼요. 쉬면 안 돼. 요새 예. 김종대 편집장이 저한테 자꾸 뺑덕어멈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종대 누구야? 성형수술하라고 막 달려. 댓글이. 김종대? 아니, 나. 편집장이? 아니, 김종대 편집장이. 네, 예. 김종대 편집장이 뺑덕어멈이라고 놀리니까 예. 그 막 달리더라고요. 성형수술하라고. 김종대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거칠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꼭 얘기를 하려고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예. 이 당이 혁신만 벌써 거의 매년 하고 있고 6번째 혁신안이 나온 건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시잖아요. 의원 수준을 넘어서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이죠. 당서열 5위. 당서열 5위. 예, 초선으로서. 역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게. 당서열 5위를 지낸 5위인지 6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 10위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혁신위 띄울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혁신위원장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 그랬어요. 왜 당대표에게 전권을 줬는데 당대표가 혁신을 하지 않고 또 누구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맡길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혁신위원회 떴어요.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 뜨니까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들을 임명하면서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이 자꾸 폭탄 돌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혁신위원들도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과 가겠다. 자,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떴어요. 떴는데도 또 아쉬움이 남는 행태들이 보인 거야. 불출마 선언했어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네, 그랬죠. 총선 불출마 선언했죠. 네, 총선 불출마 선언. 꼼수가 우린 보이는 거예요.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나 총선 불출마하고 국회의원들의 총선에 목을 매는 이 잔혹한 형태에 대해서 내가 그 조소를 날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국회의원 갖고 대한민국에 뭐가 바뀐 게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조국이 갖고 조국은 이순신 표현식으로 그 불출마 선언했어요. 나의 불출마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 네. 누가 물으니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조국의 불출마 선언은 조국은 누구든지 내년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201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불출마 선언한 건 좋은데 혁신위원들이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으로 하고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끌어모았으면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들어갔는데 네. 현역 의원 중에서 불출마 선언할 수 있고 그다음 불출마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2016년에 선출직으로 조국과 민족에 봉사하겠다는 개드립 날리지 말고 17년에 정권 교체한 상태에서 임명직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재전을 안 받는 거예요, 의원들이. 쫑걸리도 안 받고 안민석도 이제 안 받아 도망다녀 다. 쫑걸리? 예, 이종걸. 이종걸 대표. 예. 쫑걸리도 전화 안 받고 이제 나는 이런 거거든요. 혁신위원들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는 거야. 4선 이상은 불출마를 해라. 4선 이상. 예, 그거를 이제 조국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네. 조국 교수의 상상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많은 인간들 중에 저보다 잘생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키도 크고. 근데 원래 키 크면 좀 싱거워요. 그 키 커서 싱거운 사람들 대표적인 게 박형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그다음에 천호선. 이거 실명 처리해야 돼요. 자르지 마. 자르면 안 돼. 편집하면 왜냐하면 안 돼. 우리 그 조지아 갔을 때 보니까 키 큰 사람도 비슷해. 83에 할 수 있다. 아우, 셋이 모여있으면 참 싱거운 인간들이 왜 저렇게 많은지. 아니, 그런데 조국 교수가 4선 이상은 불출마해라. 네. 너무 물리적이에요. 너무 기계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누리당이 강남에서 재선까지 하고 3선을 잘 공천 안 해요.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면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당 지지율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지지율을 조사해서 네. 그 지역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당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몰빵 지지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광주의 A9 한 지역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20%야. 근데 광주 A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30%야. 한 10%, 5%든 10%든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 10%가 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은 비례대표랑 똑같으니 여긴 3선 이상 출마 못 하는 거예요. 3선까지 딱 정해 놓는 거야. 네. 그러면 호남은 다 대상이에요. 그렇죠. 다 물갈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근데 충청도 가면 4선 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20%인데 그 지역 가면 15%밖에 안 나오는 지지율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3선도 하고 4선도 하는 거야. 이런데 의원 아웃시키면 안 되지. 충북 같은 데 가갖고 충북 의원들 좀 못마땅한 의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혼자 뚫고 나가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려놓은 의원들이에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단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4선이 돼도 출마할 수 있게끔 혹은 4선이 됐는데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4선이니까 좀 용태줘라라고 해도 용태를 안 해도 그 사람도 익스큐즈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역별로 그럼요. 다 지역별로. 따로 계산을 해서 우리 지지율이 좋은 데 갖고 마르고 닳도록 맨땅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지역은 빨리빨리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는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 저 경상도로 보내야지. 경상도로. 예. 경상도로 보내서 이러는 거예요. 홍어라고 맨날 씹는데 홍어의 참된 맛을 한번 봐라. 이렇게 진국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그런 사람 대구, 경상도, 부산 갖고 팍팍 기는 거예요. 근데 가서 다 떨어졌잖아요. 장영달 의원 갔는데 떨어졌잖아요. 장영달 선배는 공천을 못 받아서 간 거고. 어지러워. 어지럼증 환자는 전데 왜 자꾸 의원님이 어지럽다고. 아니 근데 어지럼증이 있어요? 아니 그래갖고 제가 좀 쉬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세요.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내부적인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쉬운데요? 아니 그 머리가 좋으니까 쉬운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샴푸를 모르겠어요. 머리가 좋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4선 이상 간도라 이게 아니라. 근데 4선 이상 정도 되면 16년 했으니 이건 뭐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을 받았으니 용태 요청해도 돼요.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용태할 것이 아니고 4선 이상이 돼도 아주 어려운 지역 갖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그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호남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랑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 원내대표 이분이 지금 목포가 지역구잖아요.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당 지도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인데 이런 분들은 물리적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말 같아서는 박지원 대표님 이제 오래됐으니까 용태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밀리면서 나가면 안 나가요. 쪽팔린데 누가 나가 그거를.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독종들인데요. 그렇죠. 그거를 가갖고 비공개로 당대표가 설득을 하고 16년에 이렇게 용태를 해주면 우리가 의원님 덕에 2-3석 정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5석 정도 더 얻을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된 나라에서 손을 잡고 국가를 한번 같이 경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 내가 진짜 우리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퇴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만 비대위 때 다선 의원들이 속속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그분들에게 불출마 선언 안 하면 공천 못 받았고 아웃될 것 같은 공포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강이든 유든 강압적이든 아니면 설득을 했던 이 설득의 카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표는 혁신위원장에게 모든 걸 맡겨놓는 게 아니고 물밑으로 당의 고문들, 당의 원로들, 그다음 당의 다선 의원들 이분들을 만나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 정치를 난 해줬으면 하는 바람. 문재인 대표가 그런 정치를 그러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조금 그 코드가 안 맞는 분이죠. 근데 했으면 좋겠던 이게 정치인 거죠.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 당의 그 원로들이라든가 다선 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금은 사실 혁신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김상곤 위원장이 계속 만나고 다니시거든요.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의원들까지도 쫙 훑고 지금 만나고 다니시는데 김상곤 위원장이 막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대표가 또 따로 만나면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거 절대 아니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이제 집행 그 혁신위원회의 문제점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혁신위가요. 안을 만들잖아요. 안을 만드는데 안을 집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정치 일선에서 뛰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머리 좋은 대학 교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전국구 나가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전국구에서
전국구를 좀 듣고 계속 전국구 홍보해. 아니 그 조국 교수가 전국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마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전국구 정도의 정치적 판단은 나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고 있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자만이라 그러죠 그런 걸. 네? 예. 아마 듣겠죠. 그래야지 그렇게 높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안만 만들면 뭐하냐. 집행할 수 있는 네.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혁신위원을 반 이상을 공심에 놓으라 이거야. 이후에 그러면 이후 과정에 공심에 결국은 넣어라. 당의 혁신은 공심위에서 다 결정이 나는 건데 네. 안을 만들고 공심이 딱 던져줬는데 공심위원들이 그래요. 당신들의 좋은 안을 참고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력도 가져야 하니 집행할 수 있는 힘을 대표가 혁신위원회에게 주든지 아니면 이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출마하지 않을 사람들을 공심위에 넣든지.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잘 만든 공심위원장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김상곤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공심위원장으로. 아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럼 공심 잘 만들었으니 네. 공심위원회도 잘할 것 같으니 공심위원장도 해라. 그래야지 공심위원회에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로 미뤄볼 때 예. 공심위원장은 또 딴 분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가을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기존 대로 아니 하면.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냐는 거야 제 얘기는. 혁신위원회가 정말 당을 살리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가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혁신위원장을 당대표를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심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김상곤을 공심위원장까지 시켜라. 그래서 예. 집행력을 담보하게 해서 그래서 공심위원장 들어갔는데 일단 그럼 사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동네별로 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예. 그 조건을 다 상황을 제일 따져서 좋은 게 하고. 손자병법 보면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적이 제압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잖아. 지가 도망가요. 그래도 안 싸운 거예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도망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전란의 이 고통에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 도망가는 걸. 도발이. 도발이. 예. 우리도 학생운동 때 도발이 많이 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한 거야. 그러니까 숲에 대해서 도발이 된 거고. 그래서 김상곤 이분이 공심위원장이 되면 누구를 쳐내고 하는 거로 자꾸만 가지 말고 대립적 갈등 관계로 가지 말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용퇴를 시켜줘야죠. 그 용퇴를 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이후에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권 교체하는 사람들이 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네. 그러면 사선은 그렇게 뭐 사선 예. 이상을 정해서 예. 지금 사선들이 다 떨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3선 4선 왜 4선이에요? 3선으로? 3선도 3선도. 아니 호남은 3선도 3선이나 재선부터 재선까지 했으면 끝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 쳐요. 그럼 예. 나머지 문제들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 문제 무슨 문제? 뭐 이를테면은 당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혁신 대상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공천 관련해서는 그렇게 선수 높은 분들만 공천만 잘하면 당은 혁신이에요. 공천은. 그리고 당에 해당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해당 발언한 사람들을 권력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존경과 공포거든요. 공포? 존경과 공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한 사람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나쁜 사람으로부터는 공포의 대상이 돼야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도 나쁜 짓 했는데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IS 이런 애들은 착하든 나쁘든 무조건 공포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권력의 속성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권력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포적 색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벌백계든지 취재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이 못 그러고 있잖아요. 그 조멸치. 조멸치? 예. 조경태 의원님. 예, 조경태. 그 조경태 의원님이 의원님한테 안 걸어요? 명예훼손으로 조멸치라고 그런다고? 거긴 그럼 걸면 인생이 끝장나죠. 예. 조멸치. 예. 멸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니 그냥 뭐. 멸치가 부정적인 의미지? 아니 그만해요. 죽밥멸치. 죽밥멸치면 뭐냐면 조멸치가 죽밥멸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멸치에 죽밥을 한 대 빵 치면 죽밥멸치가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 이게 명예훼손이 돼. 그러니까 슬퍼해야 돼.
더 웃겨. 아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당에 해당 행위를 하고 그 새누리당과 동일한 경향성을 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이 보이잖아요. 조경태. 이건 저의 평가 판단이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황주홍. 그렇죠? 김영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 TV조선과 채널A에 나오면서 그냥 그 팀킬하고 당을 까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당에서 엄격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해당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윤리심판원에 뭘 넘기려고 그래. 그렇게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잘했더만 네. 구체적으로 사람들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게 당대표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네. 내가 무슨 그 꼴뚜기 뭔 줄 아냐. 내가 홍어 뭔 줄 아냐. 왜 당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을 해대고 당을 까는 그 일에 앞장서냐. 용납하지 않겠다. 이번에 용납하지 않겠다고 딱 하면 그랬죠. 그렇게 하면요. 당대표가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김상곤 위원장이. 그래 사람들이 김상곤 위원장이 당대표인 줄 알잖아요. 왜 그 책임을 거기다 맡겼냐는 거야. 그걸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데. 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심위에서 나중에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 정치를 법의 잣대로 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는 그럼 뭐 취해복권 지역이냐 이렇게 그 착각하는데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은 칼로 무베듯이 딱딱딱딱 자르는 힘이 있지만 정치는 화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갖 상황을 다종다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리심판으로 가는 순간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그러네. 맞아요. 근데 그럼 당에서는 법적 잣대 이전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있잖아요. 네. 정치는 뭐예요? 폴리티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에 관한 이런 거거든요. 말로써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회복하기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아, 표정이. 아니에요. 회복하길 바라죠, 저는. 네. 정말요. 이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저희 애청자들이세요. 그럼요. 잘 되죠. 네. 잘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은 새정치민주연합만의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진영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면 지난 10년에 우리가 좀 무능했던 모습을 탈피하고 진보개혁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구나. 우리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제 그 담론 갖고 싸움 다 해봤거든요. 몰라서 못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가지의 담론 중에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이 없는 사회 만들겠다. 이런 좀 감동으로 좀 다가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걸 좀 실천해내면 좋겠어요. 배가 굶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배골치 않는. 배골치 않는.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거 5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딱 하나 예를 들었고 등록금 후불제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7년 국가가 책임지겠다. 심지어는요. 진짜 돈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구호를 내고 해요. 돈 없는 사회에서도. 근데 우리처럼 경제가 그렇게 발전된 사회에서 그런 담론 하나 갖고 내가 적어도 3개 정도 하겠다. 폐유지 줍는 어르신도 없는 사회 만들겠다. 배고른 아이들이 없는 사회 만들겠다. 돈 없어도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사회를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이 일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표를 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좀 감동적인 담론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왜 이렇게 없지? 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꼭 네.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년에 의원님은 총선 출마를 못하죠? 그래도 등록할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후보 등록? 못하지.
장윤선의 팟짱. 그래서 그 일선에는 예. 청담동으로 지역구를 바꿨다. 저는 그 청담동으로 지역구를 바꾼 건 아니고요. 네. 혹시 복권이 되면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늘상 하는데 이건 더더욱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노원 제 원래 지역구 가서 다시 국회의원 되는 건 제 삶의 퇴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시 한번 국회의원 더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초선 때 5선 의원들 한 것처럼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복권을 시켜주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서초, 강남 두 지역 중에 한쪽에 갖고 싸우겠다. 그리고 당선되겠다. 싸워서 뭐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저 산화하는 거 싫어요. 산화는 노화야. 그래서 그 노원 지역구로 다시 가는 것은 다시 한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퇴행 정신이고 강남이나 서초나 이쪽에 갖고 그 도전하고 싶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 당선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담동에서 한번 출마하시면 어때요? 여기가 지역구가 여기는 강남갑이죠. 강남갑 누구죠? 강남갑 여기 그 국회의원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 경찰서 사람들도 자주 인생의 랭킹으로 얘기하면 제가 1등급이면 한 100등급쯤 되겠지 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출마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아니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의 그분들이 다 사는 거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좋은 음식을 싸게 파는 이유가 건물주들은 부자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강북 사람들 많거든요. 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점심시간 나가서 11,000원짜리 파스타를 먹고 18,000원짜리 파스타를 먹고 그래야 되죠. 여기는 3,000원짜리 라면 파는 데가 없어요. 이 동네 청담동에 얼마예요? 라면 자체를 안 팔아요. 에? 없어요. 진짜? 김밥집도 없어요. 뭐 먹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슬만 먹지 참이슬.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살기는 부적절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 청담동에 깃발 꽂고 나서 내가 생각해낸 워딩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허세의 삶을 살았다. 허세. 허세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에요. 가면 쓰고. 그렇죠. 그래서 허세의 삶으로부터 실용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청담동 지금 다 망했어요. 그래요? 다 망했어요. 5년 전서부터. 경제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임대가 다 붙여 있어. 그 임대를 좀 더 경쟁력 있게 어떤 사람은 특급 임대라고 붙여놨어. 전화 또 해보진 난 다. 특급 임대가 뭐냐 그랬더니 뭐 특급 임대는 좀 더 정성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싸게는 못 줍니다. 정신 더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안 맞아. 너무 비싸 임대료가. 여긴 얼마예요? 그건 묻지 마세요. 아니 근데 청담동에 깃발을 꽂으니까 강남 문화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허세를 실용의 벗고. 시대로 가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라면도 팔아요? 벙커는? 2시 지나면 라면을 팔죠. 2시 이후에 라면. 간식으로. 라면이 얼마예요? 라면 3,500원이요. 대학교 앞보다 싸요. 그러네. 그럼요. 예. 근데 그 라면에 대학교 앞은 그냥 계란만 넣어주잖아요. 여기는 뭐 떡도 넣어줘, 햄도 넣어줘, 파도 넣어줘. 왜냐하면 저기 마지막 그거 이렇게 써 있어요. 값비싼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음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벙커의 가격이 착한 이유는 식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야, 완전히 구라로 먹고 살아. 그럼 김구라가 나한테 용돈 줘야 되잖아. 그래. 진짜 이 구라빨. 죽지 않는. 찍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좋은 음식 맛있게 잘 드시고 항상 으라차차입니다. 힘이 나잖아요. 오면 기분이 좋고. 그럼요. 일단 10cm 뜬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그 의원님하고 오랜만에 얼마를 한지 잘 몰라. 내가 아까 누른다니까 실패했어. 안 눌렀어. 안 누르고 막 하는 누를까, 가운데 지금 1시 4분이 됐는데 이제 1초 됐어요. 이제 1초 됐어요. 오늘 정말 너무 오랜만에 재밌게 그래서 토크할 수 있었어요. 얘기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는 그렇게 집행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응답하라 문재인이에요. 혁신위원장이 예상 외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리고 의원들 실명도 거명하고
그리고 무슨 종파주의적 발언, 개파 모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원들 실명 건 거는 이분이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고 보는 거예요.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김상곤이. 예. 이거는 뭐냐면 2017년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당신이 이렇게 세게 나가고 정말 당을 살려보려고 하면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것에 그냥 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명백히 그 안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나를 밟고 가라. 당의 혁신을 위해서라면. 그건 레토릭이죠. 레토릭이에요? 밟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꼼투라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6년 총선에서 뭐를 하겠다. 당의 혁신적인 카드는 결국 결론이 총선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거든요. 그럼 총선에서 혁신위원과 총선 공심위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집행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갖고 당을 혁신시키는데 이분들이 공심위를 하는 것이 맞다. 최소한 이분들 중에 60%는 공심위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 당 대표직을 걸겠다. 이러한 응답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혁신위 활동은 9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도 멋지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위가 빵 쳐주면 딱 장하면 장군 하면 몽군 하면 받으면서 누가 봐도 야 저렇게 혁신이 하고 당대표가 저렇게 멋지게 받아서 이제 당에서 깔짝거리는 동네 꼬마 씨는 다 뒤지겠구나.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치가 좀 맛이 있어야 그럼요. 돼. 그래야지 기사 쓰는 맛도 나요. 정치가 완전히 맛이 맹탕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가 커서 그런가? 그럴 때 그렇지. 그럴 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혁신이하고 공심이하고 당의 분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의 분란보다도 폐유주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더 깊습니다. 그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럴싸해 보이잖아. 있어 보여. 그렇죠. 동문서답이거든. 그래도 아름다운 동문서답.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신가 이렇게 되묻는 기자들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우리 박정호 기자 같은 사람은 되묻죠. 그럼 어디십니까? 그럼 조선입니다 이래야지. 아니 묻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갖고 따질 때 전국에 70만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게 뭔 말이지?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당이 야 이게 뭔가 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어디냐? 폐유지를 줍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서 휴지를 줍는 거야. 이제 2년만 기다리십시오. 이 인생 끝입니다. 이 생활 끝입니다. 폐유지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폐유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가슴 안 아파요? 아니 가슴 아파요. 저 사실은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어르신이 그 도로 한가운데에 그 폐유지차 그 리어커 있잖아요. 예. 리어커를 딱 세우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고가 날 줄 알고. 근데 딱 하고 근데 그분이 건너편에 있는 박스가 떨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주스러 가는 거야. 건너편까지. 그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갑자기 막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근데 목숨을 걸고 가세요. 허리가 한 70도 정도로 굽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펴지지도 않는데 그걸 또 끌고 가시고 굉장히 깡마른 몸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는 근간을 다 만들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개인으로 당신이 돈을 안 모아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노년의 삶을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수주의적 삶이에요. 개인의 미래를 개인이 짓는 것이 평가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책임져 주는 게 진보적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미리 보여주라는 거야. 이게 담론을 갖고 내가 이거 하려고 대통령 하겠습니다. 저 봐요. 세상에 아픔을 껴안는 건 언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야 어딜 멀리 쳐다보냐. 세상에 아픔을 껴안는 거지. 이거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우리 삶이고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삶은 나 혼자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 메시지도 되게 좋다. 네. 응답하라 메시지 문재인.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요? 예.
몇 시야 지금?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예. 정말 그 벙커에서 예. 가끔 하면 좋겠어요. 네. 예. 여기 벙커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웨딩. 하우스 웨딩 파티. 파리가. 근데 파리. 뭐냐면 스드메 알죠? 스드메 알아요? 스드메가 뭐예요? 결혼한 지 얼마 저는 오래돼갖고 알죠. 여긴 알잖아요.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아, 스드메 다 하고. 나 어디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스드메 다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여기 뮤지컬 배우가 4명이 와서 같이 놀아줘요. 오. 그래서 도장 찍듯이 하는 결혼이 아니라 추억을 남기는 결혼. 하우스 웨딩 파리. 그래갖고 3시간을 줘요. 춤추고 놀고 금요일 날 밤은 8시간을 줘. 그래갖고 시중에 이게 견적이 한 그렇게 해보면요 1600, 1700 나와요. 예. 이 동네. 이 동네에서. 이 청담동 단가. 다른 데 가서도 안산에서도 안산에서. 비싸게 나와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800만 원대 하는 거야. 800만 원대. 반값에? 801만 원도 있고 899만 원도 있잖아요. 899만 원쯤 가까운 거지. 800만 원대. 800만 원대. 예. 다 하는 거야 다. 약간 홈쇼핑 같다. 그럼요. 홈쇼핑. 예. 예. 어쨌든 그 웨딩 사업도 예.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팟짱도 자주 출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정호 기자 끝으로 네. 의원님께 뭐 꼭 좀 예. 여쭙고 싶은 아니 내용 여쭙고 있으세요? 싶은 거? 웨딩도 이거예요. 웨딩을 다시 하고 싶어요? 아니 웨딩도 자, 10년 후에 웨딩도- 다시 하는 결혼식으로 아니 해보고 이제 싶네요. 예. 결혼한 사람들 처음 온 열상에겐 특전이 있어요. 재혼할 때 무료야. 매력적이다. 아, 매력적이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결혼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가 결혼 안 하잖아요. 못하죠.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요. 청담동에서 하고 싶은데 괜히 그림의 떡이야. 청담동에서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정말 대한민국 평균 가격보다 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진보 진영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 정치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가능성을 주는구나. 이래야지 계속 우리들을 기대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임대료 내기 위해서 이 결혼식 웨딩 파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웨딩 하나를 갖고도 진보 진영의 가치는 이런 데서도 실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정치하시랴. 예. 웨딩 사업 하시랴. 아니 제가 복권 안 됐기 때문에 전 이게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생활 정치예요. 생활 정치. 그럼요. 생활에서 정치하는 것.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정봉주를 빨리 복권시켜라. 예. 딴 거 안 하게. 그래야지 왜냐하면 매체들 이제 우리 이 진보 지역 매체들 걱정해야 되는 게 제가 한 2군데 정도를 지금 M&A 준비하고 있어요. 진보 매체? 그럼요. 오. 왜냐면 월급도 잘 못 주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대. 그럼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싸우지 마라. 곧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온다. 인천에? 근데 그게 제가 돈이 많았고 M&A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경영 마인드가 돌아가면서 이분들에게 확신을 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기사 쓰면서 자기들이 돈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건데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죠. 길을. 그러면 길을. 예. 길 잃은 길을 주는 사람을 메시아라는 건 메시아. 의원님 오늘 너무 예. 재밌었고요. 종종 뵐게요. 예. 예,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술 마시러 와야죠. 그러게. 예. 내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전국구 공개방송하는데 오시면요. 술값이 얼마예요? 적절하죠. 적절해요? 적절한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안한 게 가끔 매번 올 때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출연진한테 양주도 사주고 가고 막 샴페인도 와인도 사주고 가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거절 안 하죠. 다 먹어. 그 지난주에는 17년짜리 사주고 가더라고 발렌타인. 17년산. 근데 4년만 더 쓰라니까 21년짜리 쓰더라고. 오. 이야. 그래갖고 21년짜리 하나 먹었죠. 근데 청담동에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는데요. 예. 정말 전국에서 나들이 한번 좋아해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우리가 그 알바 비용도 안 나와요. 매상이. 그래도 일요일 날 열어놓는 이유가 주일 날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한 분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못 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늘 강조하시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청취자가 예. 있더라도 그럼요. 장윤선은 이 팟캐스트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미를 가지고. 순위 신경 쓰지 순위 신경 말았잖아요. 쓰지 마라. 그럼요. 가치를 지켜야죠. 신경 쓰여 근데. 아니 순위 신경 쓰는 것은 성적 위주로 줄 세우는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맞아. 예. 너무 줄 세우는 교육에 익숙해가지고요. 벗어나고 민감하지요. 싶어요. 예. 나는 학원 강사하면서 줄을 세워본 경험밖에 없어. 아니 이게 와서 들어보니까 또 지난번처럼 예. 팟짱하고 전국구를 한 번에 저희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from Philippine? 다음엔 제가 영어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필리핀 발음으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Fuck you. 아니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예. 이 들은 분들이 인생을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인생은 Thank you life와 Fuck you life 딱 두 개가 있어요.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 Thank you life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Fuck you life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삶을 살지는 본인의 마인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Thank you life로 살아라. Fuck you나 Thank you나 똑같은 거예요. Q는. 두 글자. 근데 Thank you life로 사는 분에게는 늘 삶은 감사하고 좋은 기회만 열려 있을 뿐이야. 야 오늘 또 너무 철학적이에요. 가치, 예. 철학. 무슨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벙커밥상에서 밥 먹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